오늘 상원과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제안이 성사될 길이 트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 증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26일 FDA 자문위원회가 승인 권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초까지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63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는 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여 명의 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학교의 등교 지침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만 6,842명 늘어난 2,676만 3,861명, 사망자는 5,116명이 들어 45만 8,03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970명이 들어 145만 912명, 사망자는 150명이 들어 4만 4,298명, 뉴저지 확진자는 3,289명이 늘어나 70만 9,096명, 사망자는 100명이 들어 2만 1,793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431명이 들어 25만 9,372명, 사망자는 29명이 들어 7,2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상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오후에서는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제안이 성사될 길이 트였습니다. 민주당이 작성한 결의안은 4일부터 800건의 세세한 조항 수정안에 대한 마라톤 투표를 거쳐 전체 수정안이 마련된 뒤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 50대 공화당 50으로 이탈 의원이 한 명도 없었고, 이를 예상해서 투표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크, 찬성표에 힘입어 51대 50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예산안이 아닌 2022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지침을 담은 법률안입니다. 2022년 예산은 오늘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3월 초 바이든 정부가 대강을 제출한 뒤 오랜 논의를 거쳐 9월 30일까지 통과시키면 됩니다. 원래 예산 결의안은 9월에 나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2월 초에 의회를 달군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6차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에 통과된 상원 예산 결의안은 오늘 오후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제 1조 9천억 달러 지원금 조항은 예산 결의안의 후속 법안인 예산 상하원 화해조정안으로 옮겨져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이 화해안 역시 단순 과반 표결이므로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심판 표결을 마친 뒤인 2월 말 혹은 3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4,300만 명 이상이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구제체계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학생과 가족 구제를 위해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면서 행정 조치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가 보낸 법안에 서명할 기회가 있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힐은 이런 사키 대변인의 성명은 어제 오전 백악관 브리핑 내용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초당적인 법안 처리를 지지해왔지만 안 될 경우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1인당 $10,000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을 지지해왔다면서 만약 의회가 그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낸다면 그는 서명하길 고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연장선 상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 납부 중단 조치를 오는 9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이날 1인당 5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힐은 일부 비판론자들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 증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일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레스킨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상원 탄핵 심판전이나 도중 자신의 제기된 혐의에 대해 증언하고 이르면 8일, 늦어도 11일까지는 반대 신문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레스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앞서 상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인용해 의회 난입 폭동을 선동했다는 명백하고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당사자가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소환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몇 시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성명에서 탄핵 심판 자체가 위헌적인 절차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인 데이빗 쇼원과 브루스 캐스터 역시 서한을 통해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은 오는 9일 시작됩니다. 다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26일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백신의 승인 권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국은 4일 발표 자료를 통해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를 26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백신의 승인 권고 여부를 결정하면 FDA는 며칠 내 백신을 승인합니다. FDA는 검토에 걸릴 시간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신속하게 신청받은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이 나면 미국은 화이자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에 이어 총 3종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의 경우 FDA는 자문위의 권고 하루 만에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고 곧바로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폴 스토펠스 존슨앤존슨 수석과학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연구한 1회 접종용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인이 겪는 질병의 부담을 덜고 팬데믹을 끝내는 데 핵심적인 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승인을 받는 대로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스토펠스 수석과학자는 대중이 가능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는 66%로 95% 수준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만 맞고 유통 보관도 쉽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초까지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63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약 4개월 동안 17만 명가량이 더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는 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일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평가연구소는 오는 6월 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63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코로나19 사망 전망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월 1일까지 64만 80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할 경우에는 사망자 전망치가 65만 3,7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치는 6월 1일까지 70만 2,600여 명입니다. 반면 마스크 착용을 보편화할 경우 사망자 전망치는 58만 6,900여 명으로 낮아집니다. 일각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최근 변이 확산을 두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적인 상황이 된다면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재감염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60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남아공발 변이는 5명, 브라질발 변이는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4일 오후 7시 기준 미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소 61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618명 중 611명은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부 플로리다에서만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가 187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소 145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뉴욕에서 42명, 미시간 29명, 조지아 23명 등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형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는 미 전역에서 최소 5명이 발견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명, 메릴랜드에서 3명입니다. 브라질형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미네소타에서 총 2명이 보고됐습니다. 미국은 존스홉킨스 코로나19 확산지도 기준 누적 확진자가 2,667만 6,600여 명에 달하는 최다 확진국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45만 5,700여 명에 달합니다. CDC에 따르면 4일까지 미국에는 총 5,748만 9,600여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3,520만 3,700여 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92만 6천여 명이 2회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여 명의 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학교의 등교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오늘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각 주정부의 대규모 접종을 위한 연방재난관리청의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파견 부대는 15일께 임무에 돌입하기 위해 열흘 이내에 캘리포니아주에 도착하고 이들은 하루 수천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대규모 접종센터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슬라빗 고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3일 연방정부가 로스앤젤레스와 오클랜드에 2개의 지역사회 접종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로셸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 주에 각급 학교의 등교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등교 관련 질문에 우리 목표는 아이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학교는 마지막에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이어야 한다며 다음 주에 발표될 공식 지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직접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늘고 집단 면역에 도달한 후에도 한동안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배포하는 방안을 계획했다가 폐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 방안을 추진했지만 백악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최근 백악관은 다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팀이 각 가정에 마스크를 보내는 계획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마스크가 언제 가정에 배포될지, 가정당 얼마나 많은 양이 할당될지, 일회용 천으로 할지 천으로 만들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등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러스로부터 더 많은 미국인을 보호하고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의학계는 미국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거나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마스크를 겹쳐 쓰는 이중 마스크 착용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3일 사람들이 물리적 장벽으로서 마스크에 최소 2개의 층이 있는 것을 원하고 또 더 많은 물리적 장벽이 더 낫다고 느낀다면 2개의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자신도 종종 2개를 착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하던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전국에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3일 플로리다주 플랜트시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하던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수송업체 직원이 길을 묻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온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차량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고 차량에는 냉장 보관으로 30병의 백신이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백신의 제조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한 병당 5회분 접종이 가능한 만큼 150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용의자가 백신 수송 차량인지를 사전에 알고 탈취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상 용의자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긴 머리에 밝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은 2018년식 현대 회색 엑센트입니다. 한편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당시에도 밀워키에서 900회분 이상의 신종 플루 백신이 도난당했다가 용의자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할리우드 차병원이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LA 지역 병원으로는 처음입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은 지역 커뮤니티에 신속한 백신 공급을 위해 병원 주차장 일부 공간을 드라이브스루 접종센터로 바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드라이브스루 접종으로 대기자들이 장시간 밖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차 안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백신 수량 역시 제한적일 수 있으며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LA 카운티 백신 예약 포털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 육각일의 일부 구간을 차가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한인타운의 중심지인 육각길 선상 벌먼트와 놀만디 애비뉴 사이 구간을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쉴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좀 사람들 좀 쉬어가고 이래 애들도 나와서 같이 부모들하고 같이 나와서 공연도 보고 사람의 여유를 찾고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시도한 거예요. 주민의회는 오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행자 전용도로 프로젝트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방안은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한인타운의 교통 흐름, 주차 공간 등의 구체적인 대안과 아직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절차가 진행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신임 교통국장에 행크 거트만, 교통국 최고전략관에 한인 김지미 씨를 임명하는 등 시 교통국 주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 최고전략관은 20년 넘게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교통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키아 브루클린, 아틀랜틱 야드,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 등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교통 및 환경 역량 평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19 사태 속 ID NYC 등록센터의 운영 제한으로 2020년으로 만료된 모든 ID NYC의 갱신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0년에 만료된 ID NYC를 올해 말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 새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며 2021년에 만료된 ID NYC는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로 마감된 2020 회계연도에 위조 마스크 1,300만 개가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 마스크는 다른 회사의 판권을 침해한 제품으로 3M과 같은 주요 업체 제품을 흉내낸 제품이 다수였습니다. 마스크 외에 식품의약국이 금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킷 17만 7천 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3만 8천 정 등이 지난 한 해 동안 입수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압수품의 51%는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볼 주말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퍼볼 주말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경기 당일, 다음 날인 8일 밤까지 뉴욕과 뉴저지 도로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자 적발을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순찰 경관 및 순찰차를 대폭 증원해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3에서 5인치의 눈이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1인치 미만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